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요. 낯설었던 화상회의도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화상회의실 예약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원하는 지역과 날짜, 시간, 인원을 입력하게 되면은 다양한 시설과 상점에서 운영되는 화상회의실을 조회하고 이용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맞은 회의실을 편하고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CJB 모닝와이드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됐지만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심의 절차가 도입된 반면에 그에 따른 인력은 보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수사했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던 과거와 달리 경찰은 올해부터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 부분입니다. 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 종결 절차도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자체 종결할 경우 그 이유를 검찰의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종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 여러 심의 단계도 거쳐야 합니다. 수사심사관제도, 또 책임수사 지도관제도, 또 외부심사 강화를 위한 경찰수사시민위원회를 운영해서 단계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이 같은 견제 장치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수사 인력은 강화된 절차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올해 경찰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8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충북도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늘어난 60일을 기록했고 세종은 83.6일로 전국에서 가장 사건 처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당 업무 투입량 자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한 10%가량은 검찰이 보안 수사도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행정적 절차가 많아져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고. 수사 인력의 충원과 함께 책임 수사관제의 확대, 젊은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해결도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장기간 고전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사업지구들이 잇따라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해제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무충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 12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재개발 추진 결정에는 청주시가 지난해 7월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적용한 게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 재개발 해제에 동의한 주민은 40.2%로 이전 조례 기준 40%를 살짝 넘겼지만 새 조례는 전체의 과반수로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비대위에서 이제 40%를 적용해가지고 국법을 적용했다면은 5층 1구역 재개발 사업은 해제가 되었을 겁니다. 지난달에는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도 재추진이 결정됐습니다. 2년 전 청주시가 당시 조례를 적용해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사업성이 낮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개발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사직동 일원의 3호 1구역 재개발 사업도 해제를 원하는 조합원이 25.8%로 과반을 못 넘겨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이 세 곳 이외에도 청주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5곳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청주시로서는 사업 해제 시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추진하다가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침체로 다 접어들 경우에는 그때 되면 또 추진이 미약해질 수도 있는. 부동산 경기를 타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와 관련해 상인회와 충주시의 갈등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단수 단전 조치에 반발한 상인회는 충주시청 입구에서 녹아버린 아이스크림과 편의점 식품들을 내팽개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아이스크림과 햄버거, 핫바 등 편의점 식품들을 충주시청 입구에 내팽개치고 짓밟습니다. 충주시가 그제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와 물을 끊었더니 상인들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상인회는 냉동 냉장식품이 모두 녹거나 썩어서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남아있는 물건마저 모두 버리게 돼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어 충주시 의회도 찾아가 시의원들에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했지만 중재되는 것도 없었고 상인들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서 해명하라! 하지만 충주시는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마치기 위해 행정소송 승소를 근거로 원칙대로 철거하겠다는 입장. 상인회는 충주시만 믿고 거금을 들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과 가맹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까지 손해를 본 게 3억 원 가까이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직비하고 물건에 대해서 손해 나는 거, 벌금, 편의점에서 나는 게 손해가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또 새로 손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충주시가 허락을 내서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상인회는 철거 저지를 위해 당분간 편의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앞으로 매일 시청에서 식품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우리 고장 청주가 낳은 예관 신규식 선생은 독립운동사에 남긴 업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예관 선생이 설립한 동제사와 박달학원의 활동, 그리고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망국의 한을 품고 중국 상해로 망명한 신규식 선생은 1912년 비밀 독립운동단체 동제사를 조직합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동제사가 보증한 인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실상 임시정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제사는 상해에서 결성된 한국 독립운동단체의 효시로서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면서 중국 혁명 세력의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13년엔 신식교육기관인 박달학원을 설립합니다.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홍명희 등 민족 지도자들이 교사로 나서 윤보선, 이범석, 여운형, 정인보 등 100명이 넘는 독립운동의 거목들을 길러냅니다. 박달학원은 독립운동의 주축적 구실을 할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아 1917년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주권제민의 공화정을 주창한 것도 예관 선생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에 공백기로 남아있는 경술국치 후 10년 동안 선생은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주춧돌을 놨던 겁니다. 하지만 연구조차 미미할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관 선생과 손문 선생을 같이 동상으로 모셔놓고 중국인들도 경배를 올리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관 선생 탄신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회 동제사는 예관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추운 겨울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아궁이로 물을 끓여 사용하는 주거 취약 가정이 있는데요. 영동군 양산면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9살 민경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천원의 김 안정원 기자입니다. 영동군 양산면의 한 오래된 주택에는 9살 민경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보온이 잘 되지 않는 낡은 집은 난방을 위해 아궁이 불을 떼야만 하고 추운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끓여 쓰고 있습니다. 남같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해준 게 제일 안쓰럽고.
세간살이로 가득 찬 방은 민경이와 할머니가 누우면 가득 찰 정도로 좁습니다.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 아이는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9살 아이가 사용하기에 더없이 불편합니다.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목욕탕에다가 또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집 공부방이 있고 소원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게 우리 소원이에요. 집 뒤편 창고는 지난 여름 빗물에 무너졌고 가족이 머무는 흙집마저 언제 또 무너질까 위태롭습니다. 민경이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새 보금자리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편안하게 씻기도 또 볼일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으로 좀 이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민경이네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민경이네 가족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